네, 안녕하세요. 박준남의 히든 카드 시간입니다. 수만 가지 종목 중에 숨겨져 있는 히든 종목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발굴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MBN골드 최고의 매니저입니다. 박준남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저희 히든 카드 시작하기 전에 빨리 리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윌비스 오늘도 정말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윌비스가 우리 매니저님은 정책 모멘텀으로 소개해준 종목인데 어저께 이 홍준표 의원 인물 관련주로 엮이면서 시간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뭐 대주주가 고대 출신이라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제 시간에서 한 200만 주 넘게 터지면서 상한가 부분까지 갔었는데 역시 맞습니다. 이제 왔습니다. 왔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윌비스 같은 경우는 8월 30일에 우리가 2,170원에 참 밑에서도 잡기도 잡았네요. 그러니까요. 잡아가지고 지금 장중 22% 수익인데요.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2,600원에서 700원대는 한 단계 좀 매물대 라인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에서 한 3분의 2 정도는 좀 줄이고요. 나머지 물량은 더 가면 쭉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익절가는 아마 이 꼬리 달린 위 하단으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여기 해치면 들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요. 윌비스 같은 종목도 많이 가니까 좀 이렇게 실적도 좋고 기업도 좋지만 이렇게 테마성이나 정치 관련된 종목도 하나씩 들고 나와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윌비스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반 정도는 익절해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리뷰 부탁드릴게요. 에스텍파마도 V자 반등 곡선 그리면서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일봉으로 보면 주가 흐름을 잘 모를 거예요. 주가를 차트를 보시는 게 따라잡으려고 차트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트는 뭐냐면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전쟁할 때 지도 쫙 펼쳐서 보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인지 압니다. 이 주가가 수익이 날지 안 날지.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일봉입니다. 주봉으로 월봉으로 보면 정말 완벽한 차트예요. 딱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행보한 종목이고요. 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코드 메디슨 상장 NH투자증권에서 상장의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마이크로 니들 우리 백신 주사 맞으면 아프죠? 안 아프게 서서히 주사기 필요 없이 그래 하는 부분이니까요. 빌 게이츠 재단에서 출자한 라이트 펀드가 출자해서 투자한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권인 거 맞고요. 일단 13,000원권까지 한번 서서히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13,000원을 좀 넘어가면 15,000원이나 6,000원 한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요? 항상 이 구간에서 나온 거 보이시죠? 장대 양봉 나오면서 꼬리 한번 달리면서요. 항상 밑에서는 거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어떤 사람이 밑에서 싼 가격에 사가지고 팔겠습니까? 당연히 높은 가격에서 거래량을 터트려줘야 팔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거래가 나올 때 따라잡는 건 아니죠. 거래가 안 나올 때 잡아서 거래가 나올 때 털고 나온다. 그게 기술적 분석의 정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분 보유 모멘텀 가지고 있는 에스텍파마 거래량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홀딩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니저님이 가지고 온 히든 키워드는 뭘까요? 합전에 1, 2주 정도에 세경 하이테크하고 파인테크닉스가 아주 이슈가 됐더라고요. 폴더오픈 흥행이 되면서. 그래서 그 세 회사하고 같이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탄탄한 회사인데 안 간 종목. 파인테크닉스하고 세경 하이테크는 좀 시세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 종목인데 오늘 키워드는 폴더블폰. 폴더블폰 관련주들이요. 사실 근데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폴더블폰 관련주들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매출 구조가 제한적이다.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중소형 부품주들은 좀 실적 추정치를 보고 들어가야 한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 많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맞습니다. 매니저님? 기업을 많이 모르면 실적을 확인하고 가야 되죠.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싼 가격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잘 모르면. 근데 기업을 잘 알면 실적이 나오지도 않더라도 추정치, 그러니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공개될 종목은 예상치가 거의 한 100%는 아니더라도 95% 이상은 신뢰가 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을 아주 잘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대 수익률은 20%로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단기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중기적으로. 단기 살짝 넘어서 단기적으로 보셔도 되고요. 중기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업체 도대체 어떤 업체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명은요.
BH입니다. BH요. 사실 BH도 폴더블폰 관련주로 엮이면서 지난주에 계속 급등세를 보여주다가 네. 지금은 조금 약간 조정을 받은 것 같긴 네. 해요. 맞죠, 매니저님? 네, 집꼬리만큼 올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 BH 현재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H 현재 구간에서는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주면서 2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오늘 BH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경 하이테크, 필름, 그리고 KH 바텍, 힌지, 그리고 뭐 파인 테크닉스 종목들로 하는데 이 종목들이 바로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확실하게 잡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폴더블폰의 핵심 협력사들입니다. BH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BH가 가장 적게 갔습니다. 흔들리는 부분도 적겠죠.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 있고 어려울 때는요. 시장이 갈 때 못 간 종목 있죠. 안 간 종목, 실적 좋은 종목들 해놓으면 변동성이 상당히 리스크 관리하기도 좋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폴더블폰 3 가격이 정확히 160만 원대입니다. 256만 원 제가 처음에 샀는데 160만 원이면 진짜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가격이죠. 네. 그래 보시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 수 있는 가격대까지 왔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의 이 BH 같은 경우는 삼성 지금 보면 매출하는 곳이 매출차가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상장을 안 했죠. 그리고 LG전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적인 점유율로 가지고 있고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뒤따라 갈 거예요. 삼성 파인 테크닉스하고 세경 하이테크처럼. 그리고 이 BH를 좀 보게 된다면 아까 국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아, 폴더블폰 국내에서 팔아서 뭐 몇 대 얼마나 벌겠냐. 그죠? 얼마나 벌겠습니까? 뭐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한 10% 정도만 한다 하더라도 한 500만 명? 그러면 중국하고 아메리카 쪽하고는 잽이 안 되는 거죠, 비교가. 그래서 이 BH는 중화권 및 북미 고객 사양입니다, 고객층이. 아셨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이게 국내 향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1년 사상 최대 실적이 3분기부터 이게 아주 따끈따끈한 재료입니다. 예, 이게 3분기부터인데 가시적으로 이미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폴더블 플립 Z나 폴더블폰 3가 시중에 많이 보였을 때는 끝나는 거죠. 이미 가격은 올라가가지고. 이미 어떻습니까? 삼성전자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수주를 줘야 되겠죠. 그럼 제일 먼저 실적이 잡히는 곳이 이런 협력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실적 시장의 컨센서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갤럭시 폴더블폰 흥행에 따른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는데요. 정말인가요? 7천억대에서 올해 항상 7천억을 낸 회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9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에 34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는데 좀 부진했죠. 올해 512억 정도. 그리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순이익은 작년에 한 200억대 났는데 올해 한 450억대, 한 2배 정도 되죠. 딱 보시면요. 그러면 우리가 1분기를 보겠습니다. 1, 2분기. 1, 2분기 때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죠? 네, 뭔가 빨간색으로 이게 적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3분기 아직 안 나왔죠. 3분기 정도면은 7, 8, 9죠. 그럼 거기에다 45일 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11월 중순까지 10월 달부터 나오는 거죠. 다음 달부터 분기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장의 컨센서스가 1, 2분기에 대해서 더블 정도 나온 걸 보실 거예요. 마이너스 10억에서 388억 정도, 46억에서 329억 정도. 시장의 컨센서스가 이게 안 맞다 하더라도 이거 절반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걸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적이 이게 나왔을 때 주가 들어가게 되려면 우리가 비싸게 사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요. 예, 주가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5,000원에서 3만원대 박스권을 움직이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죠? 한 번씩 15,000원 구간입니다. 이게 3만원 구간이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구간 갈 때 원래 이 종목이 지금 25,000원에 3만원 가 있어야 돼요. 키 맞추기 맞추려면요. 파인 테크닉스나 세경 하이테크나 KH 바텍에 비하면. 근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려도 안 좋더라도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안 갔으니까 많이 올라간 것만이 시세 차익을 실현하면서 시장이 안 좋을 때 다 팔아 제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000원하고 3만원대 박스권 하단 구간이다. 그게 중요한 키포인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H 폴더블폰 흥행으로 실적 최고치를 예상을 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네. 목표가랑 손절가 어떻게 책정하면 좋을까요? 네, 목표가는요 25,000원 정도. 25,000원이고 손절가는 19,000원입니다. 25,000원 정도 여기 중간 정도 잡았고요. 지금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9,000원 정도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H 목표가 25,000원까지 갈 수 있을지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히든 키워드도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매니저님 준비한 두 번째 히든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인가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실적입니다. 실적이요. 일반 사실, 실적이 아니라 네. 슈퍼 실적입니다. 최대 실적도 아니고 슈퍼 슈퍼 울트라. 실적이요. 네, 네, 메가파워 알겠습니다. 실적입니다. 네, 2분기 실적이 그래도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네. 이제 3분기 실적을 준비해야 될 그죠? 때가 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대 수익률은 15% 정도로 네, 단기로 한 방. 단기적으로 보면 좋을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나요? 오늘 종목은요. 유니캐스트입니다. 네, 유니캐스트요. 네. 반도체 업체 아닌가요, 매니저님? 맞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투자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뭐 계열사들도 철도사 쪽도 상당히 그렇고. 좋아요. 네. 나무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알짜배기 회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니캐스트 현재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캐스트 현재 구간에서는 0.46% 상승세 보여주면서 1,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유니캐스트 보겠습니다. 제가 슈퍼 울트라 메가파워 실적이라고 했는데 유니캐스트 비메모리의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솔루션 공급업체고요. 종속회사는 AI 매틱스, ADAS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간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동차하고 관련돼 있고요. 오늘 보니까 자동차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전기차 관련 종목들 정말 개별주 종목들 좋습니다. 동양 피스톤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지금 안착을 했는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유니캐스트는 반도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도체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전기 자동차에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내연 기관차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캐스트는 차량에 들어가는 전장용 반도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회사 드림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드림텍이 지분가치하고요. 또 거기에 대박 실적이요. 대박이라는 말도 이거 부정합니다. 사실 보시면 되겠는데 드림텍의 한 지분을 한 60%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드림텍이 작년에 매출 1조를 넘어버렸습니다. 무슨 신약바이오 회사도 아니고요. 그래서 올해는 한 1조 2천억을 매출을 예상하고 있는데 엄청난 회사예요. 순이익하고 영업이익이 한 800억대 나오는 회사입니다. 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유니캐스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실적입니다. 자회사 본인의 회사 실적, 자회사 실적, 거기에다 차량용 반도체 엄청나게 좋은 종목인데 한번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료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보겠습니다. 자회사 드림텍 지분가치 60.87%인데 그러면 드림텍이 지금 시총이 얼마입니까? 한 7천억에서 8천억 사이 되죠. 그러면 60%만 계산해 봅시다. 8천억을 해서요. 68에 48, 4,800억이죠. 그죠? 지분가치만 4,800억. 그러면 지금 현재 유니캐스트 시총 얼마입니까? 2천억 되죠. 거의 한 더블 정도죠. 이 드림텍 지분가치만 해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1위 시스템 반도체 솔루션 및 유통업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율주행 핵심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58.29%를 가지고 있고요. 드림텍을 지분가치 60.80%다. 그래서 계열사 시너지를 기반으로 핵심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기업입니다. 이 드림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작년에 1조 정도를 넘었고 올해 1조 2천억 정도인데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한 800억 정도. 그렇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아직 장부에 적용이 안 됐으니까 엄청나게 유니캐스트 저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짜배기 보시고.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게 기업이 좋더라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00원대 쭉 한번 그서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회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0,000원 이하는 이탈을 하지 않네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너무 좋죠. 기본적으로 한 20% 정도 먹고요. 많이 먹으면 한 50%, 60% 정도 먹고요. 바로 이겁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 이런 거 찾아야 돼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0원대의 강력한 지지라인, 이게 우리를 시장이 어려울 때 안심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캐스트 자회사 드림텍의 슈퍼 실적을 등에 업고 실적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손절가는 한 10,000원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매니저님? 손절가는 9,500원까지 잡겠습니다. 10,000원은 너무 야속하고요. 그러니까요. 9,500원 정도 잡고 목표가는 한 13,000원 정도. 급등하지 않더라도 13,000원 정도는 주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니캐스트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5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두 종목 알아봤습니다. 자, 근데 우리 매니저님 점점 더 다크서클이 좀 심해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좋은 종목 소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은 무료 방송을 조금 쉬신다고 합니다. 대신에 유튜브
찾아뵐 수 있죠, 네, 매니저님? 유튜브에서 박준남에서 뭐 박준남의 히든 카드 치시면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상세한 내용 다시 한번 리뷰 들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려운 시장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시장에 올라가는 거 하다가 몇 프로 먹다가 정말 손절 못하면 몇십 프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로 좀 보시면서 급하게 올라가는 거 따라잡을 필요 없어요. 제 종목은요 좀 조정 주면 사도 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니까 리스크 관리만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유튜브 검색하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